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상식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보험료 계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들이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까다로운 부분은 이제 보험 상품의 종류에 들어갔을 때가 좀 까다롭겠죠. 예금과 적금에서 그 어떤 예금과 보험의 종류들 하나하나의 주계약과 특약들을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제 수업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아주 세밀한 좀 꼼꼼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쫌생이 같은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트까지만 하더라도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세부적인 숫자들을 암기할 부분은 아직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명보험의 여러 상품의 종류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재를 보시면서 몇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저희 교재 251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 보면 책임준비금과 배당금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일부 부분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임준비금, 즉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금액을 준비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면서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수입이 더 많다고 해서 초과분을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령대에 가서는 사실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때, 즉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아서 수익이 많을 때, 수익이 남아있을 때 그 초과분을 쌓아둔 것을, 적립해둔 것을 책임준비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일 경우에는 장래 지출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생존보험이죠. 저축성 보험일 경우에는 책임준비금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자, 이것도 체크를 해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책임준비금도 역시 많아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금과 배당에 대한 개념인데, 배당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이익금 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은 장기계약이죠. 1년, 2년짜리 계약은 거의 없고, 이건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3대 예정률이 있는데, 예정위험률, 사망률에 해당하겠죠. 또 예정이율,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를 예측하는 그런 금액이고요. 또 예정사업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될지, 경비가 소요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예정사업률. 이 세 가지의 예정률이 있는데,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 보험에 가입을 못하도록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위험률을 좀 줄이려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익이 생기는데요. 자,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셔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률 차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란 말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익이 더 생기는 그 차이가 되는 금액을 차익이라고 하겠죠. 자, 이 부분은 세 가지의 차익에 대한 것인데, 위험률 차익은 예정 사망률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실제 사망자 수가 적어서, 그래서 예정 위험률을 내가 10으로 잡았는데 8밖에 안 됐다. 그래서 플러스 2가 예정 위험률에서 어떤 차이가 되기 때문에 위험률 차익이 2에 해당하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차익이 있는데요. 예정 이율,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이율이 실제보다 더 많아졌을 때, 금리가 올라가서 수익이 더 많아졌던가,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회사에서 배당금이 더 많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윤이 더 증가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차익이라는데 비라는 말은 경비라는 뜻이죠. 자,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그러니까 부가 이제 보험료에 해당했던 뭐 신계약비라든가 뭐 유지비라든가 또는 뭐 수금비 이런 예정 사업 비율에 의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차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차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3대 이원에 대한 도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배당금 지급 방식은 뭐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한 번씩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254페이지에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54페이지는 이 페이지 전체를 좀 특별하게 표시를 포스트잇 같은 걸 이렇게 뿅 올라오게 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내기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보험계약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계약에 고정시켜 판매되는 특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기를 고정부가 특약이라고 하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254페이지에 특약의 구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특약 구분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훑어보실까요? 자, 구분 기준이 맨 처음에 뭐부터 나누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필수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독립특약이라고 하죠. 자, 독립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지 부과될 수 있는 그분의 밑줄을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품에든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종속특약은 종속이란 말은 거기에 뒤따른다는 말이죠. 특정 상품에만 부과할 목적으로 종속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는 부과하지 못한다. 자, 독립특약은 어떤 상품에든 부과할 수 있고 종속특약은 어떤 부과에 제약이 있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정부가특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계약에 고정시켜서 판매가 돼요. 하지만 선택부가특약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고정이냐 선택이냐라는 단어만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이 고정부가특약이라는 단어 하나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올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55페이지를 보시면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저축성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뭐 보장성, 연금보험, 교육보험, 변액보험, 자, CI보험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보험의 종류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하고 간단하게 쭉 훑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그러니까 사망보험 중에서요,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놓느냐 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장애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 생존보험은 반대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니까 사망보험과 서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되지 않아요. 자, 이건 왜 할까요? 안전보장 차원에서 가입을 하겠죠. 근데 뭐 이 어떤 이 생존보험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저축성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보장 기능이 약하지만 저축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만기 보험을 매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사혼합보험, 양로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하고 또 생존보험의 저축 기능을 혼합한 그런 보험이 되겠죠. 자, 요즘 판매되는 상당 부분의 이제 어떤 보험 상품이 그래서 생사혼합보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뭐 장점을 합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저축성 보험은
자, 생명보험 고유의 기능인 위험 보장보다는 이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하는 어떤 저축 기능을 강화한 그런 상품으로 목돈 마련을 하는 뭐 예금 적금과 유사한 그런 보험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보장 부분을 좀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요, 위험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분리해서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장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적립 부분도 있고요. 자, 다섯 번째 256페이지 보시면 보장성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사망, 질병, 재해 이런 위험 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이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그러니까 또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떤 치료비라든가 또는 통원비 등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적립했다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해서 어떤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거고요. 교육보험은 자녀 교육에 해당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생존 시뿐만 아니라 부모 사망 시에도 양육자금을 지급해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두시고, 여덟 번째 변액보험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CI 보험도 별표를 쳐놓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2016년도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 계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에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 보험료를 받아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거죠.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이나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종신보험도 있고 또 연금보험의 형태도 있고 유니버셜 보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변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그런 상품을 변액보험이다라고 합니다. CI 보험은 영문 글자처럼 크리티컬 일리니스죠.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암이라든가 또는 뭐 심근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또 간병비, 또 사망 시에는 유족들의 사망 보험금까지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되겠죠. 자, 쭉 한번 훑어보셨으니까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 보험의 종류들을 크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250페이지 두 번째, 저축 기능이 강한 반면에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을 갖고 있지만 만기 보험금을 매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에 좋은 이점이 있는 보험이 사망보험이었었나요? 생존보험이었었나요? 그렇죠, 생존보험이었었죠. 자, 한번 훑어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보험의 종류를 하나 더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특정 계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한 후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이나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뭐였었죠? 그렇죠, 변액보험이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암, 심근경색, 뇌출혈 등에 대한 급부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치료비, 또 장애에 따른 간병비, 그리고 사망시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 등을 총 지급을 해주는 아주 심각한 질병일 경우에 지급해주는 CI, 크리티컬 일리스 보험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보험의 종류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7페이지에 교재를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강의만 들으셔도 뭐 상관없는데 교재를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57페이지에 보면은 생명보험 상품의 어떤 종류를 기준에 따라서 쭉 나눠준 도표가 보이시죠?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의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자, 그럼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기간을 정해놓은 건가요?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을 정해놓은 것이었었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자, 세 번째,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에서 은퇴 후에 일정한 소득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보험일 거고, 교육보험은 교육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2012년도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는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 종신보험과 이 종신보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정기보험과 그 다음에 종신보험의 차이를 잘 모른다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한번 훑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까? 라는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일반적인 이런 뭐 연금보험, 저축보험, 교육보험은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쉽게 알 수 있지만 보험 기간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을 일부러 골라서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합격을 하실 겁니다. 공부는 오랫동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예상 문제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CI는 심각한 어떤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대한 급부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생존 시에 치료비만 지급해준다. 치료비만이 아니라 뭐였었죠? 간병비와 사망 시 또 유족에 대한 보험료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자, 1번이 틀렸죠. 자, CI에 대해서 또 변액보험에 대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부분들은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 계약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 계약에 고정시켜 판매되는 특약을 고정 부가 특약이라 한다. 고정 부가 특약과 선택 부가 특약이 있었죠. 자, 이 보험 계약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꼭 도표를 통해서 도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만기 보험금을 매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노후 대비에 좋은 이점인 보험은 생존보험이다. 생존보험은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변액보험은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한 후에, 변액보험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보험금 또는 배당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변액보험이라고 하죠. 자, 보험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파트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254페이지에 보험의 상품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그 기출문제 밑에 나와 있는 구분 기준이 있죠. 자,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사망보험을 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보장성이냐, 저축성이냐, 교육에 해당하느냐, 연금에 해당하느냐, 또는 양로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자, 보험자 수에 따라서는 개인보험의 단체보험이냐, 이것도 뭐 쉽게 구분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배당이 있느냐, 배당이 없느냐, 그리고 가입 시에 건강진단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윗부분에서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가장 어떤 기본적인 개념은 좀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세금에 들어갈 텐데요. 이 세금과 이율은 이제 무엇에 직결이 되는 거죠? 보험 상품들 또는 예금과 적금의 상품에 해당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왜 다음 수업을 할 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런 상품의 종류들의 어떤 특수성은 무엇과 연관이 될까요? 이것이 사망보험이냐 생존보험이냐는 큰 틀 안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그 다음 파트에 갔을 때 어떤 세밀한 부분, 또 아주 상세한 부분, 또 숫자가 나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 대조해서 이번 파트를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